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마크 저커버그는 이르면 이달 말 방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AI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을 통해 AI 반도체 수급을 비롯한 생성형 AI 관련 사업 논의를 가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 춘절 연휴 영향 등으로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의 건설업 체감 경기는 11년여 만에 최악이고 부진한 내수가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까지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고요. 24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초록밴드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테마 리포트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장 전에 그날의 증시 브리핑부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까지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기관만 사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강하지 못한 그런 증시를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번 주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상승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13시 투자스쿨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끈질기게 강하게 이 시장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고 싶다 포커스온, 알고 싶다 포커스온, 그리고 궁금하다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 차익 시험 매물이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닥만이 이틀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국내 시장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상당히 약한 증시로 이어졌던 미국 증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11포인트 빠졌습니다. 코스피 11.85포인트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라갔죠. 1.83포인트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867.97포인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은 377억 원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1,292억 원 매도, 그다음 기관은 1,382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샀던 외국인의 움직임과는 오늘은 조금 반대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약간은 물량을 소화하는 듯하지만 과연 장 끝나고 나가지고서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 장 끝나고 다시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의 움직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0.41%, SK하이닉스 0.13% 각각 빠져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마크 저커버그 지금 와 있죠. 메타 플랫폼스와 그다음 이재용 회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3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12%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많지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양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죠.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세가 나와 있고, 자, 개인은 1,578억 원, 기관은 매수했고, 기관은 533억 원 매도, 외국인은 907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약세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개인이 여전히 강하게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2.37%, 2.33%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양극재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좀 빠져 있지만 그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IRA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HLB 1.5% 상승했고, 엔캠이 지금 현재 2.4% 상승했죠. 자, 엔캠이 거의 34만 천 원대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쩌면은 제가 볼 때 목표가 35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HLB 관련해 가지고선 그룹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도 일단 선택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2.91% 지금 강하게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그 종목들은 3월 4일에 그 학회 발표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에 올라간 것들이 눈여겨봄직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잠시 뒤에 세워보도록 하고요. 해외 시장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네, 해외 시장 일단 보면 미국은 FOMC 의사록 첫 번째 이게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죠. 자, 이 두 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다. 자,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FOMC 의사록은 지금 보나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모두가 다 가장 핵심이 될 거다. 자, 금리 인하 언제 되는 거야? 금리 인하는 언제 될까요? 이거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첫째로 이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가 목요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저 장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여기 발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뭐 역대급이다. 데이터 센터는 역대급. 자, 요건 좋아요. 그러면은 자, AI 칩은 어떻게 될까에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중국 현재 금리 인하를 했어요. LPR을 지금 낮춰가지고 사실상 부양책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그래도 상당히 상승은 했고 오늘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중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여기에 다우존스 요 자리 이틀 연속해가지고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도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죠. 여기는 자, 여기가 지금 3일 연속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자리다.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는요, 현재 여기에서는 다 고점이에요, 고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 줄들이 전부 다 뭐다? 전고점인데 이미 돌파를 한 자리를 말고 그다음 여기에서 음봉 나온 요 자리 같은 경우 상당히 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의 그 실적 그리고 FOMC가 과연 밤에 12시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늘의 earnings whisper 실적 발표 보면 여기에 Veritiv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애널로그 디바이스. 자, 여기에 먼저 반도체 관련주죠. 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신호 관련된 반도체 전문이고요. 그다음에 윅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HSBC가 오늘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팔로알토하고 팔로알토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자, 요거 특히나 이제 그 불성실 공시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약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되고. 그럼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텔라닥 같은 이런 요거는 이제 그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데 이런 그 IT 특히 네트워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엔비디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장 끝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같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수요일은 특히나 중요하다. 그리고 내일 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흔들리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개인들. 자, 이게 보면 FOMC 미닛. 자, FOMC 의사록 2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밤 12시에 발표가 되겠죠. 목요일 밤 12시 이때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역시 나오는 거는 비슷한데 그다음에 여기에 구리 관련주 리오틴토가 지금 개인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윅스하고 여기 애널로그 디바이스 요것도 역시 같이 보고 있다. 역시 엔비디아, 리비안, 루시드 요 3대 세 개는 역시 또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 자 선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선코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솔라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는 그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장 지금 현재 연휴를 지나서 이틀 연속 자 이렇게 올라갔고 홍콩은 지금 떨어졌어요. 홍콩은 이렇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대만의 각원지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서 과연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일단 상하이하고 그다음에 선전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홍콩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각원이 올라가느냐? 각원이 잘못하면 엔비디아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해외 증시에서 굵직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가오는 새벽에 주목해볼 뿐만이 아니라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쪽도 살펴보자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해외 증시 분석들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초록밴드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나눠드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24시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죠. 초록밴드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매일 다른 주제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해칭을 배워보는 날인 것 같거든요.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칭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이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오늘 해칭 기법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거 원금에 손실이 날 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슬라이드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죠. 자, 해칭의 기본 요소는 뭐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관관계. 요거를 일반적으로 그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투자기관에서는 여기 -1에서 1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는 알파 어떤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정한다. 즉 이 상품이 과연 -1일 경우에 완전히 상관이 없고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상관이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두 개가 만약에 상관관계가 1에 가깝다. 그러면은 얘가 상승하면은 얘도 같이 상승, 주식도 같이 상승. 얘가 떨어지면은 주식도 같이 하락.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상관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 국내 주식에 있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혹은 뭐 정말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들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 국내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만약 증시가 지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빠지면서 빠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다르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서로의 필드, 쉽게 영역 자체가 다르고
그죠? 영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다. 연결돼 있지만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원자재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해외 주식은 아예 먼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자, 나라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얘가 좋아지면 과연 같이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징에서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뭐냐? 상관관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모두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상관관계는 무엇이다? 얘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 채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원자재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채권의 요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요. 채권은 자, 이자, 금리를 가지고 따라가죠. 자, 금리. 자, 채권은 뭐 국채가 됐든 지방채가 됐든 회사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 채권을 발행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걸 가지고서 얼마를 먹느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인이나 혹은 일단은 지자체 아니면은 어떠한 특수한 그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운용사, 투운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쭉쭉쭉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브로커리지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채권을 장외에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90% 이상 거래가 됩니다. 이상 장외 거래됩니다. 장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리스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야, 네 채권 내가 얼마에 사줄게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할인채이기 때문에 할인가에 자. 금리를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남은 잔여 기간이라든가 즉 마추어리티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서 거기에 맞춘 어느 정도의 할인가라는 걸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통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같이 갑작스럽게 금리가 확 올라갔을 때 채권 브로커들은 엄청난 할인, 엄청난 이율, 최소 못해도 기본 20% 이상의 이익을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사에 있는 이 채권 브로커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봤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원자재. 자, 제가 원자재도 물론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건 뭐냐? ETF를 통해서만 한다. 왜?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전문 투자자, 한마디로 선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수들의 영역인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인 파생,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예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대규모의 그 선도 거래, 이거는 주로 이제 거의 뭐 국영기업이라든가 초대기업들 이런 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랑은 여러분들은 별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나마 손댈 수 있는 건 뭐다? ETF 정도가 그나마 손댈 수 있는 건데, 자, ETF는 뭐라 그랬죠? 자, 펀드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자산 10개 정도, 기초자산 10개 이상의 10개 이상, 자, 10개 이상의 이 자산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지만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 그래서 약간 폭발력이 원자재의 일반 선물이라든가 이런 옵션 같은 파생보다는 상당히 약한 물건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국내 주식하고 적당히 블렌딩, 한마디로 섞는 거죠. 자, 우리는 블렌딩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바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럽니다. 포트를 구성하여. 포트를 구성해서 그래가지고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원자재 ETF나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혹은 다른 지수 선물 ETF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원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ETF 이상 접근하지 마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그 투자 이상의 어쩌면은 도박성에 가까운 그런 중독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해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가리긴 하는데, 자,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자, 해외 주식은 뭐냐? 나라가 다르죠. 자, 나라가 다르다. 자, 국가가 달라진다. 국가가 달라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자, 1에서 1 사이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만들었을 때 해칭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이쪽 영역에 좀 더 가까워져요. 해칭했을 때 위험도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전 세계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이 거의 주식시장이 거의 뭐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서로 얽히고 설킨 시절이 되죠. 언제부터? 자, 19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네. 세계화를 일단 하는 시절,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 상관관계가 예전에는 달랐는데 서서히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별 상관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조금씩. 자, 그게 왜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세계화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자본, 인력, 그다음에 자원이 전부 다 서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반대쪽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큰 시장, 대규모의 시장, 즉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아니면은 여기 유럽 쪽에 있는 이런 시장들이 흔들거리게 되면은 거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래저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 따라서 국내 주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자, 같은 상품이라도 국가가 다르면 해칭이 가능하다. 이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요거가 주식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이런 식으로 또 짤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미국 ETF, 국내 ETF. 자,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겠죠. 자, ETF 가지고 짜느냐, 아니면은 주식으로 짜느냐, 아니면은 미국 주식에 그다음에 국내 ETF를 연결하느냐, 아니면은 국내 주식에 미국 ETF를 연결하느냐, 이런 게 가능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하고 국내 ETF도 또 연결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엮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엮느냐, 공부를 해서 하느냐에 영향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이 있고 미국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각각의 시장에서의 투자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로 포트를 구성한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해칭을 하는 이 투자는 상품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이 알파는 상관관계를 이렇게 알파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에 가까운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칭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국내 주식부터 채권 또 원자재 시황까지 다양한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질문이 또 드는 게요. 같은 상품이라도 국가가 다르면 해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좀 성격이 달라야 이게 해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좀 커플링 되는 국가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커플링이 되는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그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선진국, 특히 이제 강대국, 슈퍼파워라 부르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 나라들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다른 나라들하고의 상관관계, 즉 거기에 붙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같은 가공무역 국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시금 산출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가 정세를 살펴보고 국가 간의 관계를 지켜봐야지 또 그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질문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섹터, 자, 13시 투자스쿨. 자, 이렇게 나왔죠? 오늘의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오픈 AI 쏘라. 자,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났죠? 네, 갑자기 뭐 내가 들고 있던 이상한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일이 있었다. 그럼 이게 무엇인가? 자, 오픈 AI까지는 알겠는데 소라는 또 무엇이냐? 뭐 좀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네. 자, 오픈 AI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거 3가지. 첫 번째 뭐냐? 자, 챗GPT. 챗GPT가 나왔죠? 처음에 나온 게 우리가 모두 오픈 AI에서 열광했던 거 첫 번째는 뭐냐? 이거였어요. 자, 뭐라고 물으면 신기하게 답을 주는 자, 랭귀지 베이스드 언어 기반의 AI 지능 관련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달리. 자, 사실은 달리가 먼저 나왔죠. DALLE, 달리. 달.2예요. 자, 달리는 뭐냐? 그림을 가지고서 야 이런 그림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섞어서 이전에 있던 명화라든가 이런 걸 섞어 가지고서는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야말로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이 달리죠. 이게 불과 2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랬는데 챗GPT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나요? 챗GPT4까지 나왔고 거기에서 더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번째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게 소라입니다. 소라. 자, 걔네들은 왜 소라라 그랬냐? 일본어로 소라 그러면은 아오리 소라 그러죠. 소라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비를 공짜. 자, 하늘 공짜. 자, 요거를 이제 소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같이 넓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소라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챗GPT와 달리 이 2개 이어가지고서 자, 나온 3번째 AI 프로그램에서 자, 이거는 이미지 플러스 동영상. 이미지 플러스 동영상. 플러스 동영상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말 한마디에. 자, 언어가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 우리 소라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라야, 내가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우리 다리미 빌딩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소라는 그거를 귀신같이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들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 사진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다음 여기에 다리미 빌딩이 있고 여기 브로드웨이가 되는 거죠. 브로드웨이에 이렇게 서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이 되는 건데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한바탕 발가락 뒤집어진 거죠. 지금 현재. 자, 말만 하면은 뭔가를 다 만들어준다. 이미지 동영상 다 만들어준다.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획기적이지만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놀라는 거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소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자, 언어를 이해한다. 기본적으로 챗GPT의 기능이었죠. 자, 요거의 기능. 챗GPT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달리의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까지 돼 있는 즉 강화된 이 성능 2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소라다. 그게 바로 소라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이미지와 동영상을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언어를 이해한다. 즉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소라야, 내가 주라기 공원에 있는 그런 동영상 하나 좀 만들어 줄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사진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티라노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줄 그런 동영상을 주라기 공원 영화 중에서 어딘가에서 따가지고서는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된 것들은 뭐냐? 결국은 비디오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즉 동영상하고 비디오, 즉 여기서는 동영상으로 바꿀게요. 동영상, 그다음에 이미지 이 2개를 합칠 수 있는 그거를 전부 다 하나의 패치로 만들 수 있고 이 소라가 정말로 놀랍고도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동영상이 있을 때 보통 1초 60개의 프레임이 나오죠. 요즘 FP라고 프레임 P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프레임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찾아가지고서는 자기가 끼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봤을 때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 아직은 물론 조금 봤을 때는 약간은 그 티가 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라의 기능이고, 지금 이게 현재 또다시 진화하고 있죠. 이볼빙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것, 즉 이미지 처리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 그다음에 동영상 처리 관련된 회사, 그다음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 이런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이 오픈 AI 소라 관련 종목들이라는 게 테마가 형성이 된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슈를 한번 보면은, 자, 이슈는 자율주행 발달에도 이렇게 큰 징표가 된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소라가 나오는데 자율주행은 또 이게 뭔 난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소라는 뭐냐? 기본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GPU를 달고 있는, 즉, 그 그래픽 카드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AI가 접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것이 조금만 더 고도화된 GPU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 AI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레벨 4를 빨리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 즉,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픈 AI의 얼트만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머사장 머스크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머스크하고 과연 얼트만이 만날 확률이 있다. 제가 볼 때는 100%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테슬라 주가 띄워올리려면 마지막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자율주행인데,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협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떻게 되냐? 자율주행이 소라가 떴는데 갑자기 자율주행이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딥페이크 이슈. 지금도 딥페이크가 나와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예. 심심하면은 그놈의 그 AI에서 나오는 각종 음란물, 룩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 하지도 않은 거짓말 또 했다 그러고 논란이 되고, 그것 때문에 타일러 스위프트도 지금 한번 크게 곤욕 한번 치렀죠. 그런 딥페이크 이슈가 앞으로 이 소라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음란물, 그 다음에 유해 영상물에 대해 가지고서도 앞으로 이런 조작이나 혹은 위조가 계속 일어나고 심지어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2023 이 대선에서 이 딥페이크 이슈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또 아무리 어떤 얘기가 나와도 딥페이크다 그러고서는 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즉 뭐냐? 진실과 거짓을 이제는 분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 영화 산업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왜냐? 지금 영화 만들었다 그러면 특히 어벤져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마블 유니버스 이런 거 했을 때 영화 산업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CG로 나오죠.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CG들을 작성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소라가 나와서 소라야, 나 이거 좀 하고 싶다. 야, 아이언맨이 날아가다가 어디서 이제 한번 인버터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 한번 좀 만들어줄래? 그랬을 때 소라가 그걸 또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냐? CG 산업 하는 데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본다.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리우드는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소라를 이용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야말로 저작권이 걸려있는 영상들을 지금 무단으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고, 실제로 오픈 AI에다가 이 저작권 관련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특히나 클래스 파일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이라 그러죠. 클래스 파일을 지금 들어갈 확률도 상당히 높다. 요거를 지금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날의 검이죠. 만들 때 편하죠. 그렇지만은 다른 여기에 대한 제작자들이나 기존에 있던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 크게 이슈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여기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저작권 관련 이슈 자 클래스 파일까지 나와가지고서는 모두 집단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 도대체 너네 소라는 무슨 방법으로 우리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거를 무단으로 사용해가지고 멋대로 이걸 만들었니?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싸움이 들어갔을 경우 아직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챗GPT도 역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 소라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저작권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죠. 현재 대장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 자, 한때 올라갔다가 지금 이거 주봉인데 요때 한번 그 크게 올라갔었죠. 요때 해가지고 한번 그 코로나 때 요거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자 우리 그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한번 올라갔었던 이 종목이 이렇게 왔다가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쭉 내려오는 중에 여기서 다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요때 크게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들어온 거래량,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이 AI 관련해서 오픈 AI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번 주에 뜨거운 키워드로 오픈 AI 소라가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챗 GPT와 달리 이어 세 번째 AI 프로그램인의 동영상 관점에서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섹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희가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자료집은 저희가 2024년 1분기에 유망한 섹터 4가지를 선정한 거고요. 김성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계절을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히든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히든 종목별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월 22일 공략했던 펜트론 2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차지했고요. 1월 3일 공략했던 KLAC는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22%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1월 31일 공략주 GST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26%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 테코피아는 일주일 만에 37%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0% 넘는 수익률을 한 달가량 만에 만들어내면서 놀라운 수익률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20%에서 300%까지 놀라운 수익률들은 저희가 한 달 안에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테마에 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테마. 자, 특히나 재밌는 게 로봇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로봇 관련 종목들 링크 제네시스를 비롯해가지고 삼익 THK 뭐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서 역시 또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비대면 진료가 조금 한 발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대 관련돼 가지고서 조금 더 정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최소로 2,000명 자, 최소가 2K다. 2K 플러스를 할 것이다. 이런 의대의 인원들을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교육적으로 지금 더 약간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초전도체 자, 이거 이제 기대감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아주 타다 못해 아주 그냥 홀라당 증발할 정도 수준까지 아주 과열돼 있는데 지금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관련 종목들 덕성이나 선암 같은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도 조금씩 지금 그 양극재 리튬 이쪽으로는 상당히 우리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RA, FEOC, IRA 하고요. IRA, 그다음에 FEOC 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게
2차 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FEOC하고 이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조금씩 계속해가지고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첫 번째 뇌페사크 지금 아침에는 급등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신신제약,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삼익 THK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페사크죠. 뇌페사크. 자, 삼성의 AGI 칩 개발 소식.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칩 개발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요걸 가지고 갔을 때 자, 여기서 AGI가 뭐냐? 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자, 뭐냐면은 일반 AI라는 뜻이 일반적인 AI. 자,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단순한 AI 칩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AG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네페스인데 네페스아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AI 소라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수혜를 받게 돼가지고 급등하고 사실 지금은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최고점 24.82%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조금씩 이렇게 그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자 1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1월, 2월 이때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했을 때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특히 이 AGI 칩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신신제약. 자, 재밌어요. 여기는 아주 또 재밌는 거 이제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상한가 가는 그런 병들이 있죠. 몇 가지 탈모드가 그 중에 하나인데 녹는 마이크로니들. 자, 마이크로니들 있죠. 한마디로 아주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을 그 안에다가 이제 약을 넣어놓는 거예요. 탈모 치료제를 넣어가지고서는 두피에다 붙여놓는다. 즉 머리에다 딱 이제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런 걸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 28.17%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자, 작년 10월, 11월 때도 상당히 이때 강하게 해가지고 탈모 관련주들 이래가지고 움직였던 때가 있었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서 해가지고서는 그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탈모 치료제라든가 각종 간염,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치료제는 굉장히 영원한 숙제가 될 거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역시도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세 번째 종목. 자, 이건 삼익 THK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로봇 관련주예요. 협동 로봇, 특히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키스트에서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을 해줬다. 근데 기술 이전을 왜 해줬느냐 그랬을 때 앞으로 삼성이 진행하고자 하는 로봇 사업에서 아무래도 움직일 확률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익 TH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로봇 움직임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게 이전에는 2차 전지. 이전에는 2차 전지 소부장 중에서 장비 관련주로도 삼익 THK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전 등등 해서 앞으로는 생산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 자체로 해가지고서 그 하나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또 2월이 들어오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강세 테마들 여러 가지로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제약, 바이오텍이나 탈모 치료제 쪽으로 강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업 이슈들까지도 엮여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초전도체와 2차 전지까지 이렇게 5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좀 투자 유의를 주셨던 건 초전도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테마들 몇 가지만 선정을 해주실까요? 오늘 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로봇 관련주가 우선 첫 번째. 자, 로봇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그 오픈 AI 관련돼서 이제는 AGI 칩, 즉 지금까지 나왔던 게 메모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비메모리 분야, 즉 시스템 분야에서는 AGI, 즉 일반 AI 칩으로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스템 메모리가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AGI 칩 팩터들은 특히 잘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눈여겨볼 종목과 섹터들로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쪽, 칩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각각의 테마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자결제 PG 관련된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금융 섹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PG가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되는 수익 사업이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터넷 전자결제, 인터넷 PG, 그 다음에 또가 뭐 있냐? 벤 사업이라 그러죠. 자, 우리 크레딧 카드에 나오는 벤 사업.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그 이외에도 또 그 기업 대 기업, B2B로 가는 여기에 대한 전자결제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전자결제 PG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 가맹점, 특히 중국 가맹점에 아주 그냥 증가세가 요즘 특히나 아주 오지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테무라든가, 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자, 그다음에 알리,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더욱더 많은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특히나 중요한 거, 이게 B2B 쪽으로 해가지고서 B2B PG를 굉장히 지금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돈이 없더라도 어쨌든 기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결제라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이 종목은 굉장히 앞으로도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여기 밑에 보면 중국의 저가 인터넷 상가들, 자,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 테무 알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징동닷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핀도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뚫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거에도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잘 가다가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빠졌죠. 그리고서 여기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박스권 만들어 놨고 지금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 바닥을 아름답게, 자, 원형 바닥을 아름답게 그려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월과 2월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 자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이전에 또 여기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어쨌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서는 PG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상황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이번에는 자, 중국발 인터넷으로 늘어날 수 있는,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대행 P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거나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초록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테마 리포트인데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집도 들어오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매일 이렇게 무료 방송도 하고 있는데요. 장 전에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의 전략도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실시간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김성규에게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오픈 AI 소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키네마스터 차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교육과 초전도체, 2차 전지주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 관련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자결제, 대행, 금융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